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키움증권이 미국 정책 불확실성 노출로 당분간 OCI 홀딩스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할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변동성, 신규 투자 불확실성에 따라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한다며 글로벌 비교 그룹보다 당분간 밸류에이션 할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비타민C 주사제로 수익 창출에 나섭니다. HLB 생명과학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비타민C 주사제 아스코르주의 한국, 일본 독점 판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기업 공개 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달 금액이 무려 73% 감소한 반면 미주 지역은 같은 기간 67%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스로넨 리버티가 글로벌 오픈 베타 테스트 첫날 동시 접속자 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쳤지만 국내 시장에서 흥행의 고배를 마셨던 TL이 해외에서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NC소프트의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추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IESec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지금은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투자자 분들께서도 기분이 조금 나아지셨을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이어졌죠. 다만 이제 장 초반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래도 시장의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오후 2시 50분 정도 된 현재 시간에도 자동차 2차 전지 쪽이 아직까지는 버텨주면서 시장의 하방을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과 바이든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쪽에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좀 버텨주면서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좀 게임주들 같은 경우 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이 됐었던 종목들은 오늘은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이 대선과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버텨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와 4분기 때는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래도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쪽에서는 반도체 쪽 반등을 좀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 지금 혼조 양상을 펼쳐주는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니까 외국인의 선물시장에서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00계약 넘게 팔고 있고 어제 장에서도 살펴보면 7,000계약 넘게 팔아냈거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정도 또 매도 물량이 쌓였다라고 하면 또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세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의 폭이 너무나 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같이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트럼프의 입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와 이제 다다음 주에 뭐 H면 컬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일정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일정도 좀 남아 있는데 저는 그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 외국인 혹은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도체 IT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혹은 저점 매수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외국인의 선물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 다른 섹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후반부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만약 이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의 조정은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수급의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2차 전지 쪽을 짚어주셨으니까 2차 전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짜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그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맨날 이제 반등이다, 진짜 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좀 굴러 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나올 만한 악재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전 지금도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최근 며칠 동안은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2.5%, 3% 정도 반등력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칩스법에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IRA 쪽에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좀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그 만들어진 법안을 완전히 엎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나왔었던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오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6월 말일과 어제 대체적으로 저점대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비만 치료제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오늘도 일신석재라든지 인디에프 같은 기업들 뭐 북한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크게 키우는 기업들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권에 올라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전 2차 전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이끌어왔었던 종목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돼서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기업도 있었고요. 전구체 관련돼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왔었고 PNT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전극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면서 변동성이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양극재나 뭐 분리막이나 전해액 쪽에 관련돼서 그런 종목들 좀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종목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대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경우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2차전지 업황을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캐즘 현상이 완벽하게 극복이 된 건 아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리스크 요인도 존재는 합니다. 본부장님, 네. 이런 환경 속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얼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냐 하면 오늘 속보로 트럼프가 전기차가 본인이 당선이 되면 전기차 의무화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뉴스는 해당 섹터의 대형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참 청개구리처럼 대형 악재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는 걸 보아선 2차 전지주들의 가격적인 어떤 조정은 이 이상 이제는 나오기도 힘들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어제와 오늘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삽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트럼프가 우세하면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쪽에 대한 수급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만약 바이든이 사퇴하게 되면 그럼 대체 후보로 좀 거론되는 쪽이 지금 부통령 한 분, 그리고 이제 오바마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계속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만 올라가고 또 피해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만 내려가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2차 전지, 전기차 안 좋은 뉴스는 많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길게 볼 것이냐 그 기준은 저는 올해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에 달려있다. 2분기 실적 다 안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뭐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3분기 실적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한 대로 개선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그룹주들은 한 번 더 상승세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로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쪽까지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종목 선별 전략이 중요하다고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배터리 3사 쪽, 이제 셀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지 혹은 뭐 실리콘 음극재와 같은 신흥 강자를 바라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일단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투자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삼성 SDI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점대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유리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삼성 SDI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석들은 사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게 2차 전지 쪽과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풍력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CS 윈드뿐만 아니라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태양광 쪽으로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 쪽으로도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할 수가 없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또 상반되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한쪽에만 일방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는 저는 삼성 SDI를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당선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도 조금씩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과 가장 많이 밀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보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종목의 추이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종가 베팅할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가 반도체와 또 디스플레이와도 엮이고 있습니다. 각 업황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고요. 디스플레이도 좋은데 이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아나페스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OLED 패널을 채택하고 있는 IT 세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아나페스가 생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아나페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많이 밀렸지만 장후반부에는 양봉으로 잘 마감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과도 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호환이 된다. 이제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3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만 기업 분석을 보면서 이 기업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나페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셨을 때 지금 여기 우측입니다. 여기 보시면 529억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529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5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529억 정도 된다는 거죠. 현재 주가가 3천억대라고 한다면 PE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업황이나 업종,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휴대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트북에도 OLED가 많이 채택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노트북에 OLED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AI 스마트폰이라든지 AI 노트북이 늘어나게 되는데 AI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력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OLED 패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LED 패널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서 아나페스가 글로벌 기업들의 납품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LED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전 아나페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지금 목표가를 31,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31,000원까지만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아나페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상장 이후에 시프트업도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게임주에도 볕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게임주는 최근에 가장 속상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가 작년 3분기, 4분기 때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인데 신작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대다수의 게임사에서 신작을 많이 발표를 했고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고 작품들도 많은데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작 발표를 하고 나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골치를 섞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이 게임사들의 신작의 흥행은 실적으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 봤었을 때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 신작에서 좋은 성과를 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제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NC소프트는 앵커님이 물어보셨을 때마다 게임주가 아니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된다. 주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NC 소프트도 이번에 TL 관련해서 굉장히 또 좋은 호응을 받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또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 붉은 사막 나온다 말은 많았었는데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올해 이제 게임스컴에서 한번 크게 홍보가 된다라고 하니 또 펄어비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게임사마다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히스토리에 맞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중에서 넥슨 게임즈를 오늘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퍼스트 디센턴트가 처음에 출시가 됐었을 때 굉장히 좋은 트래픽 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트래픽 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트래픽 수의 이제 감소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 그 이후에 트래픽 수가 감소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었다가 지금 북미와 아무래도 이제 유럽권에서의 매출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K-뷰티도 그랬고요. K-푸드도 그랬고요. 국내에서 잘 팔려봤자 소용이 없었고 어디서 많이 팔렸어야 됐느냐? 바로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이제 잘 팔렸어야 됐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봐야 지금 인구도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계속 매출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당연히 북미와 유럽에서 매출의 비중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이쪽에서 다운로드 수가 정말 상위권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다가오는 실적에 넥슨 게임즈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지금 HTS 화면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무제표를 좀 열어봤더니 넥슨 게임즈가 2021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흑자로 돌아섰고 23년도에는 22년도 대비 2배가 늘었고요. 또 올해 이제 연말에는 일단 가이던스는 700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5배 이상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너무 가이던스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퍼스트 디센던트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성과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정도의 성과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 기록한 주가보다 당연히 저는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때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속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5,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이제 19,500원이라고 하는 타이트한 손절가를 드리지만 저는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2022년도 4월 달에 기록한 신고가는 한번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 최대 매출이면 주가도 그에 맞게 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022년 4월 11일 날 기록했던 31,000원 그 이상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 넥슨 게임즈까지 알아봤고요. 게임주에 대해서 대표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게임 산업의 현황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각 사별로 올해 출시한 게임, 출시가 예정인 게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게임 이름에 대해서는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에 들어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도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 지하철 타면 이제 게임을 하는 분들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쇼폼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소외가 됐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안 좋아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다시 한번 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게임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1분기 때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뭐 비용 통제를 잘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W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고요. 신작 모멘텀이 가장 많은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넷마블입니다. 하반기 때 넷마블에 뭐 신작 모멘텀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게임주가 지금 시장에서 뭐 조선이나 원전이나 방산처럼 그렇게 핫하게 움직였었던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게임주를 좀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는 한 2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상반기 때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된 화두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 밸류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W게임즈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네오위즈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오위즈는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고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넥슨 게임즈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저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게임주도 결국에는 성장주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제가 이게 참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7월 달 들어서 성장주로 자금이 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또 변동성을 많이 키웠어요. 자금이 한번 넘어갔었는데 오늘 또 우리나라의 시장에 보면은 성장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쪽에 대한 모멘텀, 그중에서 게임주들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미용 기기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1%대 강세 흐름을 섹터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메디톡스가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텍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브라질 파트너십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와 함께 오늘의 급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나머지 1분기 실적이 그 눈높이에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지금까지 보였던 건데 그러면 그 실망스러운 실적에 대한 개선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오늘 브라질과 이제 협업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답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텍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클래시스라든지 비올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다 같이 오른다면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을 조금은 더 체크를 하고 비중 조절을 저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7월달 들어오면서 약간의 기류가 조금 바뀐 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보다는 약간은 좀 벗어나지만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만약에 기존의 뭐 클래시스, 비올, 원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업들을 쭉 가지고 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쪽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라든지 투자 전략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파마 리서치, 휴젤, 메디톡스와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 게임에서 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드려보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휴젤, 뭐 메디톡스, 파마리스 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많이 덜 알려진 기업이 휴메딕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휴메딕스까지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휴메덱스까지 알려주셨는데 제가 대표님께 사실 이게 공격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용 기기 쪽 하면 동국제약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트가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그죠. 어제랑 그제랑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일단 동국제약을 제가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26,600원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이거 목표가를 21,000원으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하고 밀렸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흐름을 놓고 본다면 미용기기 관련돼서 원텍은 올라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국제약은 제가 이제 동국제약 사람은 아니지만 이 기업이 오늘 또 한 가지 내용을 내놓은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전달 시스템 쪽 DSS라고 하거든요. DDS라 그러죠. DDS.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에 비만까지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당시에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7,500원대
현재 가격에서 이제 1,2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서 6, 7% 정도 밀리면 거기서는 이제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말씀드린 17,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다시 한번 21,000원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지금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그러니까 홈뷰티 쪽에 지금 대장은 어디였느냐? APR이었거든요. 근데 APR이 지금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국제약처럼 후발주자로 보이는 기업들도 굉장히 또 수급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동국제약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올라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PR이 다음 주 안에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가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의 반등 여력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미용 기계주 전반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K뷰티처럼 이 K가 붙으면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K엔터는 왜 이러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러게요. 네, 일단 뭐 K엔터 우리가 이제 좀 걱정을 한 이야기가 들렸는지 JYP 엔터가 이제 고개를 슬쩍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었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에 이제 찍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뭐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일단 다수의 노이즈가 이미 차트에 많이 녹아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JYP 기준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 고점을 14만 6,600원을 찍고 나서 고점 대비 60%가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진 줄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좀 충격적인데, 현재 구간이라면 우선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엔터사들은 고연차의 흥행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연차의 새로운 어떤 등장들도 저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연차들의 경우 정산을 받을 때 아티스트들보다는 회사가 정산을 받는 금액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JYP 엔터가 어제 뭐 스트레이트 키즈와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작은 엔터사라고 좀 볼 수 있지만 큐브 엔터가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엔터사의 이제 특징은 여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일 것 같은데,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그게 조금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들어오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큐브 엔터와 JYP 엔터는 봐도 괜찮지만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죠. 네, 복잡하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JYP 엔터와 큐브 엔터 위주로만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와 큐브 엔터 바라보자라고 본부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도 엔터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좀 저점을 딛고 올라가진 않을까는 희망도 가져볼까 싶었는데 다시 또 좀 찬물이 끼얹어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의 상승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52주 신저가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장후반부에는 지금 큐브 엔터가 9%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의 기반은 마련한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이 일단 폭발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엔 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더 밀리면 한 번 더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매수해놓고 좀 기다리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그 CXL 관련돼서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익숙하고 이런 종목들처럼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엔터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엔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단기로 접근하셔도 뭐 JYP 엔터나 지금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오늘 거래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JYP 엔터를 비롯해서 종목군들 좀 공략해 보시면 몇 달 있다가는 분명히 좋은 결과 분명히까지는 아니고요.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주와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조금 조마조마해 하시기보다는 몇 달 후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방산주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HVM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은 종목이거든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방사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국방비를 삭감하겠다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고 그거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국방비를 늘렸으면 늘렸지 아무래도 이제 감소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방산주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는 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안 오른 방산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 지금 하나가 HVM이라고 이제 보여져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를 좀 보태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대장주가 있는데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것이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같이 시장이 어지러울 때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만약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쉬어갈 수 있거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쉬어감을 이용해서 저는 조정 시에 방산주들은 없으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장주를 혹은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형주단에서 내실 있는 기업을 고려하실 분들은 현대 로템과 하나 시스템을 보시는 게 맞고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면 HVM을 포함해서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소형 방산주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여기에 추가해서 과거에 이제 이 퍼스텍, 스페코,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방산하면 이제 소형주 단에 묶여 있었는데 요새 이 퍼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수주 잔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퍼스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채 안 되는데 올해 1분기까지 받아놓은 수주 잔고 자체가 7천억이 넘어가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일정대로 해결만 잘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장중에 저점은 올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는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02%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795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0.69% 강세를 보여주면서 828선의 종가세일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4천억 원 그리고 기관 3천억 원대, 개인은 8천억 원대로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팔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양질의 반등이 아니라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끝까지 매도를 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밀릴 때마다 특히 우리나라 기관들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라든지 우리나라 기관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을 많이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사모펀드의 매도가 굉장히 커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코스닥에서 사모펀드의 매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양시장의 시장 규모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 사모펀드의 매도가 많다라는 것은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사모펀드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또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사모펀드 매수하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어떠냐 이런 말씀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사모펀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좀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 중에서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의 차익 실현 움직임은 코스피 시장이 더 많이 받아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장중에 조금 빨간불로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들에서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가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이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4%대로 급락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운수 창고 업종입니다. 2%대, 건설 업종에서도 2%대 하락률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 안에서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준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고요. 화학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1.52%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좋았고요. 그 뒤로는 금융업종이 있었습니다. 0.95% 거의 1%에 가까운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마감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확인한 것 대비 그리고 오늘 또 요일이 금요일인 것 치고는 이 정도의 마감이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IT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시장이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IT를 제외한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을 한 어제와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실망은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 쪽이 됐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혹은 새로운 신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전략할 종목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 IT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저는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오늘의 하락을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마감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섹터별로 봤을 때 제사, 이동통신 이 섹터가 좀 눈에 띄거든요. 그 안에서는 광무라는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상승에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일단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부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났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광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 전해액과 관련돼서 전해액과 관련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공교롭게도 엔캠이라는 기업이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도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시되 일단 광무라는 기업이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제사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제는 좀 통신 쪽이 올랐다면 오늘은 제사 이동통신이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을 흐름을 좀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뭐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오늘 중후반부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광무와 같은 기업들까지도 움직이는 상황이 있고 이 흐름을 오늘 종가에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는 다음 주 초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4이동 통신 안에 광무가 속해 있다 보니까 섹터 전체가 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오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광무만 놓고 보면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뷰노, 루닛, JLK가 포함되어 있는 AI 의료 진단 쪽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노이즈를 만들어낸 쪽이 JLK가 아니었나 싶어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더니 또 이제 갑작스럽게 또 미국발 좋은 뉴스를 또 함께 나타내면서 하락을 다 되돌려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만한 종가를 지금 마감을 시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JLK와 함께 뷰노, 루닛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뉴스가 나오는 쪽에서 가장 좋은 힘은 JLK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와 해외에서 매출 좀 찍어줄 수 있는 쪽은 그다음에 뷰노인 것 같고요. 루닛은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순위를 좀 따져보자면 JLK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뷰노, 그다음 루닛 순서대로 시간차를 한번 노리는 매매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가 이전에 주목을 받았을 때는 루니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루닛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JLK를 주목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 대표님께서는 의료 AI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뷰노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매출단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좀 더 넓게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뷰노가 처음 이제 당겼다, 이 불씨를 좀 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JLK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의료 AI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제 매출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전 충분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고요. 근데 AI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접하기 쉬운 쪽이 또 AI 의료 쪽이거든요. 의료 AI 쪽이기 때문에 전 일단 조정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재무가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략을 하더라도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말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주말간에 저희가 어떤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분들은 미국에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체크가 될 주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후보로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기초가 쏠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후보자에 맞는 또 테마주가 다음 주 초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입에 좀 집중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주라 불렸던 기업들이 움직였겠지만, 다음 주에는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조금 반대되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짜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번 주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재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돌이켜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릴 때일수록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약간 중심을 잡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 주는 적어도 이번 주보단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ES의 김태성 본부장,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안압했습니다. AI 노트북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 라인 2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넥슨게임즈입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흥행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19,5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